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산병이라는 병을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우리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병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한 그럴 기회가 잘 없을 겁니다. 보통 이제 2,400m 이상 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고산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또 이 고산병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산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400m 같으면 백두산 높이가 보통 2,740m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백두산 높이에 올라가면 벌써 고산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라산이 1950m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정도 가지고는 고산병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슨 천식이라든지 또는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한라산에 올라가도 고산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건강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마다 고산병이 생기는 높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 8,800m 되는 그런 고지에 가도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m만 올라가도 또는 700m 그런 빌딩에 올라가도 벌써 숨이 차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고산병은 증세가 처음 겪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 증세가 이 두통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인가 이렇게 혼동하기도 쉬운데요. 두통과 현기증, 구토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맥박이 자꾸 빨라집니다. 손발이 이렇게 붓는 수도 있고 얼굴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이 폐부종 또 뇌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폐나 뇌가 붓는 것은 아주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이 고산 지역에 천천히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면 그것을 이 고산병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 곤란이 오기 전에는 보통 이 피로감이라든지 입맛이 없다든지 식욕부진 또는 수면 장애 이런 것도 다 이 고산병에 하는 증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실신하거나 또는 높은 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주로 이렇게 고산병에 많이 위험한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등산을 할 때 히말라야 산을 갈 때는 보통 뭐 한 달 전부터 서서히 고도를 높여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고도를 높인 사람들은 나중에 8,000m 가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빨리 며칠 만에 이렇게 8,000m를 오르면 급하게 오르면 그만큼 위험 요소가 고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고도를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높은 데 가면서 얼마나 강행군을 했느냐에 따라서 고산병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많이 걷고 피곤한 상태에서 고산에 올라가면 그만큼 고산병에 걸리기 쉽다는 거죠. 쉬면서 천천히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가면 그만큼 고산병에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병들이 고산병에 약한 병들이 있습니다.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고산병에 더 빨리 걸립니다. 심장병이라든지 뭐 폐질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호흡장애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건강장애인 사람들은 대신대로 이 고산 지역을 사는 것도 피하고 고산 지역에 방문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꼭 부득이 가야 될 경우에는 이제 물론 약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피해야 될 약들이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산병을 더 빨리 유발하는 것이 마약성 진통제 또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호흡을 좀 억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산병에 더 쉽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약들은 미리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산병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약을 쓰는 것이 예방이 됩니다. 아세토졸아마이드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다이아목스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약들을 미리 쓰면 이미 고산병에 가기 전에, 고산 지역에 가기 전에 쓰면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들은 또 치료제로도 쓰입니다. 일단 두통이 생기고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면 이런 약들을 반드시 쓰는 것이 좋고요.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것이 쓰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치료는 휴식입니다. 그리고 산소통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아요. 이 고산 지역을 가는 사람들은 그 히말라야 산 같은 데 밑에는 이 산소통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서 조금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입맛이 없거나 이럴 때는 그런 산소를 조금씩 이렇게 쏘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고산병이라고 인식이 되면 빨리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낮은 지역으로 고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이제 약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 덱사메타존이라든지 아세토졸아마이드, 다이아목스 이런 약들을 미리 준비해 갔다가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약을 쓰면 고산병을 빨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병에 걸렸을 때도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한데 그것을 고산병인 줄 모르고 계속 자꾸 강행군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아주 불행한 그런 결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높은 지역을 갈 때는 서서히 고도를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도에 인체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등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고도 적응이 빠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산지대를 처음 가는 사람들은 이 적응이 느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하루 이틀씩 쉬었다가 또 고지대로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고지대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 또 담배를 피는 것, 이것이 고산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도 고산지역 갈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제를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수면제가 고산병에 또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탈수가 되면 고산 지역에 가서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이아목스가 보통 이제 고산 지역에 고산병의 예방약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보통 고산 지역에 가기 이틀 전부터 이런 약을 먹기 시작하고 또 여행 중에도 고산 지역에 있을 동안에는 계속 이 약을 쓰는 것이 고산병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발기부전에 쓰는 이 바이아그라, 이것이 또 이 고산 지역에 고산병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한때 청와대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또 그것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고산 지역을 방문할 때는 그것이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산 지역에 등반을 하거나 이렇게 고산지대 선교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갈 때는 이러한 예방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다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이 고산병에 대해서 나는 건강한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방심하다가 잘못하면 이 고산병에 걸려서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우리가 고산 지역에 고산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데 처하면 이 고산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시고 다른 사람의 충고에 자기 귀를 기울이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